물론 저희 병원의 경우는 반대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즉 그 이석증 진단을 받고 약 처방을 받아서 복용했는데 좋아지지 않아서 다른 병원을 찾아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해피 뉴이어의 유시영 원장입니다. 이석증이란 단어는 어지럼증 증상이 한 번이라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병명이죠. 그런데 이 이석증이 참으로 참 복잡하고 임상 양상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환자분들에게 그 불안감을 참 많이 만들어냅니다. 아무래도 어지럼증 환자분들 중에서 빈도로 봐도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질환이다 보니 참으로 여러 가지 증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반응들을 가지고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는 그런 질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릴 내용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석증이 감기처럼 저절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잘못된 개념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어지러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석증이라고 진단하시고 약을 처방했는데 며칠 약을 먹었더니 증상이 사라졌다. 이러한 이유로 이제 이석증은 약을 먹으면 낫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을 복용하고 치료가 된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나으신 것입니다. 물론 저희 병원의 경우는 반대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즉 그 이석증 진단을 받고 약 처방을 받아서 복용했는데 좋아지지 않아서 다른 병원을 찾아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존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가지 경우가 각각 다른 병이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이석증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임상 양상이 존재하는지를 알려드리려고자 합니다. 이석증이 회전성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기전은 이석기관에 있는 돌가루가 그 위치를 이탈하여 인접 회전을 담당하는 기관인 반고리관으로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즉 여기서 꼭 아셔야 될 것은 처음에 들어올 때는 돌이 아닌 돌가루 형태로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돌가루가 그 반고리관 안에 있는 임파에서 떠다니게 되면 이때는 마치 그 흙탕물에서 흙이 보이지 않듯이 이 돌가루들이 반고리관 내에 임파액의 흐름에 크게 방해를 주지 않게 돼서 회전성 어지럼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돌가루 형태로 반고리관에 있게 되면 아무 증상이 없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돌가루가 주로 취침 시에 고개를 움직이지 않거나 해서 중력이 일정 시간 동안 작용하게 되면 중력이 가장 많이 미치는 부분으로 돌가루가 모이게 되고 이 돌가루들이 모이면 비로소 돌가루가 뭉쳐서 돌이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돌이 고개의 움직임에 따라서 구르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는 림파액의 흐름에 자극을 주게 돼서 우리가 회전성 어지럼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약물 치료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물 치료는 그 증상 완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전후에 복용이 가능하고요. 또한 이석증으로 인해 심한 불안증을 경험하시는 분들에게는 약물 치료로 인해 이 불안감을 경감시킨다는 보고가 있어서 치료기간 수일 동안의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약물 치료로만 이석증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약만 복용하면서 돌이 이제 다시 흩어질 때까지, 즉 저절로 나을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치료는 아직까지도 개인 의원들에서는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점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석증을 이석치환술이라는 물리치료를 해서 돌을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치료를 하지 않고 기다렸을 때 이것이 언젠가 낫기는 낫겠지만 그 언제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실제로 존재하는데요. 1992년 이석치환술이 이제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이분의 성함이 이제 이석증 환자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애플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그 처음 이제 이 물리치료가 획기적으로 이석증을 치료할 수 있다고 발표했을 당시에 동조하지 않는 의사들이 계셨고요. 그 그룹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실제 이석증 환자분들을 아무 치료를 하지 않고 기다려 보았을 때 그 임상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대조원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하지 않고 기다려 보니까 가장 길게 이석증이 지속되었던 환자분들은 2개월까지도 이석증이 낫지 않아서 고생을 하신 반면 이석치환술을 정확하게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3일 이내에 환자가
완치가 되는 결과가 나옴으로써 이석치환술이 이석증에서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는 그러한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낫기만 나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속 계실 수 있는데요. 이석증은 빨리 치료가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어지럼증을 발생시키게 되면 이 어지럼증을 느끼는 최종 기관은 뇌이기 때문에 뇌에서 자극을 오랜 기간 받을수록 이석증이 치료가 된 이후에도 순간순간 어지럼증을 느끼는, 즉 이석증 이후 발생하는 또 다른 어지럼증인 희민성 어지럼증의 발생 빈도 및 그 기간이 현저하게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환자분들께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삶의 그 질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 어지럼증으로 인해 상당히 삶의 질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치료진의 입장에서 보면 환자분들께서 겪지 않아도 되는 고통을 혹은 최소화할 수 있는 이 고통의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취지에서 이석증을 치료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에 대한 그 문제점을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회전성 어지럼증을 일으키면서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인 이석증은 빠른 진단 그리고 정확한 물리치료로 치료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번 이석증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는 저의 치료 원칙입니다. 우리 환자분들께서 이석증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게 되는 그때까지 저는 이 원칙을 좀 고수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석증으로 병원을 안 오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대신 적게 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고민해내고 치료에 또 적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